아, 온주 커피 한 잔 또 향기롭게 하고 계시는. 다 먹었네. 아유, 봐봐, 다 먹었어. 벌써. 원래 없던 이거 컵이 아니고. 1시간 동안 나눠 먹어야 되는데 예. 너무 땡겨서 다 먹어버렸네. 온주 커피. 아. 예. 이제 몸에서 그냥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땡겨. 그리고 저 탱고픽 광고주가 뭐 한숨을 쉬고 있다는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여러 버전 중에 저거를 탱고픽 광고주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3개를 드렸거든요. 예, 네? 성우 버전, 김프로 버전. 정프로 버전, 정프로 버전 너무 좋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따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탱고픽으로 아주 감각 있으셔 그분. 예, 어? 부자 되십시오. 광고가 아주 강렬합니다. 네, 자, 탱고픽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3프로픽, 우리 권순우픽 뉴스3 플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저도 거기 가려고요. 어디? 그 전국 투어 행사 그거 서울에. 말고 어디 갔다 왔냐? 어제 네. 어제는 저 매불쇼 잠깐 나왔죠. 자꾸 이렇게 매불쇼에서 최웅님이 저희 정 대표님을 좀 핍박을 해서 그러니까 매불쇼 가서 괜히 욕만 먹고 왔다는데 저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아, 거의 진짜 뭐죠? 뿌리 깊은 나무에서 네. 한석규 지키는 조진웅처럼. 우리 호위무사. 든든하더라고요. 아니 그 매불쇼는 원래 네. 3프로 TV 그 고정 내지는 진행자의 무덤입니다. 무덤. 그랬나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제 안 갈 4, 건데. 5년 전에 거기 나갔다가 박살나. 맞다. 한번 오셨었죠 그때. 근데 뭐 이제 안 가려고요. 거기 뭐. 노잼, 핵노잼 뭐. 근데 그걸 떠나서 뭐. 네. 정 대표님이 요즘에는 뭐 저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아유. 유영화 과장님 얘기만 계속 하셔가지고 하하이. 이제 그만하려고요. 이제. 아유, 우리 라인 우리 김프로님 아이고, 저 좀 받아주십시오. 또왜 또 마음이 상하셨을까? 아니 뭐 나는 뭐 된다고 바로 그 라인이 되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권팀장님과 함께 그러면 뉴스라인 한번 가볼까요? 예, 네. 하여튼 우리 제임스 블라드 아이고 또 사고 쳤대. 또 한마디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근데 그 연준 그 위원들이 요즘에 증시가 오르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CPI 발표 이후에 너무 신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눌러주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임스 블라드 총리제가 지금까지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는 관측된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책 금리는 아직 충분한 제약적인 구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눌러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 예.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그 블라드 총재가 연설에서 사용한 차트가 좀 공개가 좀 됐었는데 네. 거기에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게 5에서 한 7% 정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최종 금리는 한 4.5 정도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4.5, 네. 4.75 뭐 정도 얘기 나오죠. 예, 근데 네. 여기서 위를 7%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수개월 수분기 동안 하락한다면 정책 금리를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숫자는 7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좀 다우 지수가 좀 약보합 정도 돼서 한 0.02% 정도 내렸고요. S&P 500 지수가 한 0.31% 정도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도 약보합 0.3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에스턴 조지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도 약간은 좀 보수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 뜨거운 고용 시장을 어떻게 낮출지 잘 모르겠다. 조지가 원래 저기잖아 비둘기. 원래 비둘기였는데 이번에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 수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착륙으로 가는 일이 있다면 나도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연준에서 40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은 거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원래 되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던 그 총재가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어요. 총재는 급이 다르네. 원래 이제 그냥
그냥 일단 임원이라든지 고위 간부는 저런 얘기 안 하거든. 40년이라는 걸 강조하면 가셔야 되겠네 그래. 갑자기 임원 드립으로. 그러니까 네? 자기는 뭐 빵빵하다는 얘기지. 40년 일했다 이거죠.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전반적으로 증시는 그 CPI 발표 이후에 그 연준이 FOMC에서 한 빅스텝 정도 하지 않겠냐. 근데 사실 0.5%도 적게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빅스텝인데.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0.75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0.5만 돼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연준에서 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증시에서도 약간 좀 약세를 저 보였습니다. 정도 발언이 나왔는데 뭐 증시가 이 정도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는 건 뭐 조금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엄청 견조한 거죠. 예전에 저런 발언 나오면 폭락이죠. 그죠? 한 두세 달 전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 그럼 뭐 많이 걱정 안 하는 상태에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요? 두 번째 뉴스는 어제 그 빈살만 황세자 왔는데요. 네. 그 저녁 때 재벌 총수들 좀 만났어요. 일렬로 쭉 앉아 있더만.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사진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네. 저는 그 재계 서열을 어떻게 앉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이재용 회장이 앉은 것 같은데. 예, 예. 두 번째 최태원 최태원 회장이 회장, 앉고 정의선 세 번째 회장, 정의선 김동관. 회장, 김동관 부회장 이렇게 앉았는데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연장자로 따지면 최태원 회장이 제일 앞일 거고 그리고 재계 서열로 따지면은 현대차가 먼저일까 SK가 먼저일까 요거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이렇게 앉았는데 뭐 그거는 뭐 저나 관심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네옴시티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얘기가 되는데 근데 거기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 분들이지만 20대 그룹 총수 중에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뭐 CJ도 참석을 했고요.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두산그룹 그 DL 옛날 대림 산업이죠. 네. 거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 나온 얘기로는 그 정기선 사장도 나오면서 얘기했던 게 뭐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 근데 여기가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증시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쯤 되면 네옴시티에 지사 설립한다는 자료를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주가 그냥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네옴시티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를 지도를 찾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사막입니다. 그렇죠. 지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 사우디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아니라 왼쪽에 홍해 쪽. 그죠? 예, 예. 네. 그 바닷가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제는 어쨌든 이거 관련한 테마주들이 막 중구난방이었는데 오히려 어제 테마주들 흐름들을 보니까 진짜 네옴시티에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건설 회사들이 많이 올랐던 것들이 빠졌죠. 예, 많이 뭐 올랐죠. 히림이라든지 그전에. 뭐 코론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제 양해각서 체결한 거 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모듈러 사업 삼성물산, 그린수소 삼성물산. 아, 이 MOU 체결한 거 쭉 다 있는 네, 거예요?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저께 막 주가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막 하면서 여기는 이제 정부하고 맺은 각서. 여기는 좀 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로템, 철도 사업, 롯데, DL 뭐 이런 회사들. 아, 저건 이제 투자부 저 관청하고 맺은 거고 예, 왼쪽에는 예. 이제 펀드하고 맺은 거 그런 건가 보네.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그러니까 어차피 양해각서라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급이 높은 게 이쪽이고 좀 그나마 되는 게 이쪽인데 예를 들면은 뭐 근데 숫자가 되게 커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모듈러 사업 이런 것들도 거의 뭐 5조 막 이래요. 모듈러 주택공사 막 이런 건데 이 주택공사가 뭐냐면은 그 네옴시티를 지으려면 인부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인부들이 사는 주택을 약간 조립식 하는 예, 거죠. 예, 모듈러라 그래서 이게 모듈로 만들어서 이게 옮겨놓은 주택인데 그것만 5조예요. 만 가구. 그 사이즈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듈러 공장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 조립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전 모듈러라는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주택 건설 방식이라 여기서 좀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네옴시티에 더 라인이라고 일렬로 쫙 돼 있는 그런 도시 또 만드는 거 있거든요. 여기서 강원도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예. 오, 숫자까지 비교를 해주셨네요. 150km인가 뭐 135km인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예, 예. 아 근데 그 뭐 엄청 초고층 빌딩을 그렇게 있는다면서요? 예, 예, 뭐 그런 것. 근데 그때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컨설턴트가 다 붙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진을 그러니까 만들어냈다고. 에펠탑 높이로 150km 가는 거야. 그게 되냐고 그게. 아니 그 안에를 뭘로 채울 건데? 거기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를 가로 세로 1m에 다 한 명씩만 들어간다고 치면 충청북도에 다 들어가거든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가면서 두바이 가봤냐고. 아니 그러니까 두바이도 보면 두바이 가보면 그런 생각 안 되니까 할 수 있다. 아유 안 돼. 인간의 힘을 너무. 그 높은 빌딩을 다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나는. 저는 이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채우는 거는 사우디가 고민하는 거고 일단 지으면 되나 우리는? 지으는 거는 이제 누가 짓느냐가 중요한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야, 그나저나 저 양해각서에 MOU에 3%도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사우디 국영 방송의 경제 프로그램 그러네요.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권기 팀장님? 그 MOU 같은 거 할 때 바로바로 그런 거 좀. 그럼 근데 어제 사우디에서 연락 안 왔어요, 성 대표님한테? 나한테는 또 저녁에 이렇게 자리만 참석하라고? 저한테는 연락. 근데 부재중 전화가 그건가? 그 매불쇼 한다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우리 회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했고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좀 나눠졌는데, 근데 이거 투자하실 때 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종의 테마주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실질적인 사업은 맞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 지금 단계에서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테마주에 맞춰서 좀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빠져도 뭐 주가 올랐다 빠져도 이게 뭐 네옴시티 진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시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꼭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 물리면 장기 투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시란 얘기죠. 네옴 잘못하다가 네이놈 됩니다. 오늘 김프로님 좋으신데요, 유머가. 금요일 좋습니다. 네이놈. 네옴이 네이놈 된다. 네. 괜찮았어? 아주 뭐 시사적인 해학과 풍자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옴 관련한 테마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옴시티 다 만들어질 때까지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테마주는 또 이렇게 손실을 보면 빨리 그 손절을 해주시는 게 그 투자의 어떤 자기 철학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예, 실질 소득이 한 2.8% 정도 감소했다. 13년 만에 최대 감소다. 먹거리 소비부터 줄였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명목 소득하고 실질 소득에서 명목 소득은 그냥 숫자로 올라간 걸 얘기하고 실질 소득은 그 인플레이션을 뺀 거.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으면 나의 소득이 좀 줄어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일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디 지출을 늘렸는지도 같이 보셨으면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실질 소득이 줄었는데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렸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경기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 이렇게 있을 건데 내려가는 추세가 모든 산업이 다 같이 그냥 조금씩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는 훅 빠지고 어디는 그래도 오르고. 어디가 올랐? 밥 먹는 거 이쪽이 좀 늘지 않았을까요? 제가 요즘 쓰는 거를 보면 밥값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부터 이제 갈아탈라 그러는데 잘 맞추시네요. 정 대표님의 인사이트는 어디 가지 마. 내가 잘할게. 아니 갈아타지질 않는다니까 저 사람이 저거. 아니 자기가 결정하고 갈아타지라. 네, 그래서 어디에 좀 더 쓰고 뭐 어디에 좀 덜 썼습니까? 일단 통계부터. 네. 그러니까 통계청이 그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월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가구당입니다. 개인 아니고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6만 9천 원으로 3%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2.8%가 줄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명목은 올랐는데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실제는 줄었다는 실제 거죠. 소득은 네.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소비자 물가가 한 1년 전보다 5.9%가 올랐어요. 분기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게 된 거고 여기에 그 경조사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그 경조사 중에 예. 조의금이 엄청 늘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쭉 봤거. 근데 정말 많이 늘었다니까. 왜 그러지?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확신이 있어. 왜냐면 제가 진짜 조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잖아. 네. 누구한테 보내는지. 근데 2년 전보다는 거의 2배 늘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성의 있게 해서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조문을 가잖아. 그러면 80대 초반 중반이 제일 많으신데 예. 특정한 사연이 없어요. 원래 무슨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진짜 많이 늘었어요. 경조사 참여가 늘면서 28.4%가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좀 와 이게 비경상 소득이 왜 그렇게 늘었나 싶은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전 소득이라는 거 그냥 받는 거거든요. 네. 그냥 받는 거는 나라에서 주는 돈이 비중이 커요. 근데 이게 18.8%가 줄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정책 효과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 이전 소득이 한 26.1%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조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 나라의 재정을 좀 줄인 부분들, 그리고 이 경조사비를 통계청에서 해석을 한 거는 그 전에 장례식을 안 가다가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잘 안 갔잖아요. 장례식이나 사람 모이는 곳을. 근데 요새 좀 많이 가게 된 거 아니냐. 아니, 3년 전하고 비교해도 훨씬 늘었다니까. 코로나 없었을 때 비교해도. 예. 어쨌든 그렇게 안 가면 돈은 보내줘. 미안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늘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먹거리 소비도 외식으로 좀 옮겨간 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식료품 쪽은 많이 줄었는데 음식, 숙박 소비 지출은 한 22.9%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증시는 너무 빨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말도 잘 안 쓰는 리오프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 진짜 때 한참 진짜 그거 아이고 작년부터 내가 좀 사셨어요? 리오프닝. 신라. 호텔 신라. 아니 지금 내가 뭐 산지도 몰라요 지금. 호텔 신라. 여기 있잖아. 그 방송 끝나면 바로 단절이야. 호텔 신라. 그래서- 모텔 됐다 여인숙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모텔 됐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 숙박 소비 지출이 한 22.9% 정도 늘었는데 이게 전분기 통틀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네. 그리고 오락 문화, 의류 신발 여기도 많이 늘었습니다. 의류 신발? 예, 예. 이제 뭐 돌아다니려니까 옷을 좀 사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 결국은 이거는 일단 소비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년도 주식 투자하실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증시가 좋을 때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데 이렇게 둔화가 될 때 그리고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데는 아예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더 그 개별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의 소비에 관한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고요.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